오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의 탄핵 심판을 설파하듯이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4월 5일은 한식에 가깝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북두시민혁명군의 경험으로서도 비가 많이 오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이 있은 이후에 북두시민혁명군을 지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개인적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을 사랑한다 할까요? 지지한다 할까? 이런 가까운 이런 지인들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너무나 슬퍼서 방송할 기분이 안 나고 또 조금은 결과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핸드폰 자체를 끊어버리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도 줄줄 오고 어떻게 하든지 일을 시작했으면은 또 시작한 사람으로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간단한 정리를 통해서 이번 탄핵 정변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탄핵 심판의 판결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으로 그 양이 제법 방대하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의를 한 20분 단위로 3번으로 끊어서 그래 강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윤석열의 탄핵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에서 몇 가지를 꼭지를 가지고 한 서너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듯이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국민들보다 아주 우월한 입장에서 혹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처럼 판결을 하고 있더라.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고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 문화 혹은 어떠한 사회의 정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꼰대 신용을 하면서 기성의 정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제껏 헌법재판소는 결국 다수를 선택하였고, 이 다수를 선택하였다는 말은 좋은 말로는 국정의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나쁜 말로 해석을 하면은 독재를 선택해 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라 하는 것은 그 권력의 다툼에서 어느 권력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결정권을 가진 사법기관인데 언제나 독재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헌법재판소의 행위로 볼 때 헌법재판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 발전을 막고, 왜? 독재를 선택하고 기성의 권력을 두둔하는 그런 기관에 의해서는 새로운 정신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이면 정치인이 하면 되지 왜 8명이라는 극소수에 의해서 권력을 선택하게 만드느냐. 이거는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서도 헌법재판소의 무용론, 헌법재판소를 철폐시켜야 된다, 해산시켜야 된다, 혹은 없애야 한다는 그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는 어차피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하면은
그 헌법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을 국회 셋, 사법부 셋, 대통령 셋이 추천하는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이 적어도 대통령을 방어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무능하고 비겁해서 될 건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그 현장에서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가진 놈들은 비겁하구나. 그러나 이념으로라도 막가는 공산 좌파들은 용감하구나. 이런 느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정치 재판이라 하면은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혹은 보수 우파가 지명된 사람은 최소한의 의리는 지켜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한국의 정치 문화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고민은 사법부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이 보수주의라는 입장에 있어서 지켜야 할 보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북두시민혁명군은 한국 정치에서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저는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용어상 자유우파라는 말을 쓰지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보수라는 것은 지키고 간직한다는 뜻인데 지금 한국의 보수주의가 간직할 뭐가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그 귀족의 삶과 그 귀족의 삶을 부러워했던 시민들, 교양을 갖추고 상업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부를 축적한 사람, 우리 지금 속된 말로 하면 부자들이 귀족의 삶을 흉내내는 거, 그러면서 시민으로서 귀족의 삶을 흉내낼 수 있게 만드는 자유시민혁명, 이 두 개가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인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지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들도 귀족들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교양이 있는 척하고 신사다움을 표시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됐고 또 그 부자가 됨으로써 왕권의 박해를 받는 그런 입장에 저항을 하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시민도 귀족이 됐다.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무슨 보수주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잡놈 이재명이가 나타남으로써 이재명이를 박살내는 시민혁명을 만들어서 이 자유시민들이 이렇게 용감하고 불의에는 저항하는, 그러면서 교양있게 마무리하는 이런 기회를 놓쳐버렸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점을 통탄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아직 2달의 시간이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지금 탄핵되기 전에 우리가 주장했던 대법원의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은 없지만은, 힘 있는 쪽에 쏠리기 때문에 희망은 없지만은 그런 막연한 기대도 가지고 있다. 이유는 뭐냐?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리 자유우파들이 보수주의자로서 지켜야 할 정신과 실천 운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현재 한국의 보수주의는 지켜야 할 정신 혹은 그 실천 운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언제나 비겁한, 언제나 무기력한 이런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 점을 결론 삼아 서두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파면을 피할 수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이 비상계엄령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탄핵 심판의 파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총선에서 해방 이후에 최대로 큰 참패를 함으로써 의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헌법체계에서는 다수당에 의한 탄핵 심판의 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제껏 기각하는 그런 이유를, 그런 주장에 강의를 했는가? 그것은 다음 꼭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서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을 해본다면은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가 3분의 2 의석에 가까운 190석을 가졌다면은 지금 자범, 정가사범 이재명이나 기타 반국가 세력을 그냥 두었겠는가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윤석열이의 탄핵 심판을 통한 파면은 피할 수 없었다. 이거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위를 하고 잡아도 이재명을 지금 탄핵과 비슷한 조치를 했을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입장을 바꿔놔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둘째로는 바로 전 총선에서 과반을 이미 넘기고 있었고 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탄핵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총선에서 과반을 넘어 대승함으로써 자기들이 공언할 수 있는 말을 실천할 힘을 얻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탄핵 심판 판결문 요지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습니다.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공약에 국민들이 지지를 한 거예요. 총선에서 190석, 3분의 2에 가까운 국민들이 지지를 했다라는 이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박을 할 겁니까?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힘이 있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그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산자파 반국가 세력들 그리고 반란 도둑대들은 김건희 여사의 약점인 미모를 구실로 접대부 출신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아 왔고 명태균이라 하는 이런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허풍 떠는 그 전국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형사들이 동네 일에 조폭들이라 해가지고 근거를 해가 오면은 그 쪼무레기 조폭들이 조폭이 아니라고 그냥 양아치라고 쉽게 말하면은 훈방 조치를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범죄단체 결성이라는 그 범죄에 들지 않으면 훈방을 시키면은 그놈들이 뭐라고 한다 하냐면은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조폭이라고 해가지고 기꺼이 감옥을 살려고 하는 것처럼 명태균이도 그런 수준이에요. 간단한 몇 가지 여론조사로 이렇게 떠벌리고 댕기는데 이렇게 여론조사를 잘한다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신청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니 대단하다. 명태균이 너 잘하는 놈인데 참 억울하네. 좀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국회의원도 됐을 놈인데 이러니까 우쭐우쭐 해가지고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명태균을 정인을 내세워가지고 공천 개입 그리고 국정농단이라는 법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탄핵 심판의 에너지를 점점점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특검
검찰 고발, 탄핵 발의 등을 준비해왔던 겁니다. 지금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 2, 3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으로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선제 공격을 하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실패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들여다볼 때는 동정이라든가 혹은 정황으로서 편을 들 수 있지만은 그 팩트와 현실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총선에서의 공약,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에 대해서 3분의 2가 동의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자유우파가 심정으로 위로를 한다면은 그동안의 공산 좌파들의 거짓 선동에 쏘아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런 점이 아쉬워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계몽이 되었다. 이런 점을 위로로 삼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정신승리를 하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계몽되었다 이 자체도 뭐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로, 자위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눈에 보인 사실인데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냈다. 이게 하나의 큰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지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그리고 변호인 또 지지하는 자유시민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훌륭하게 저항했고 감동적 국민적 저항을 펼쳤다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북두시민혁명군이 현장에 여러 번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여한이 없는 싸움이었다. 3분의 2 의석이 총선의 결과로 들여다볼 때 3분의 2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이런 범위에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조금 국민들이 계몽이 되고 또 결집해서 정말 여한이 없는 싸움을 했다. 할 만큼 다 했다. 그러니 파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승복하지 않을 길이 없다.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한이 없는 싸움이었다. 그 눈이 오는데 비닐을 덮어쓰고 그 전국에서 배달되는 컵라면으로 그 추위를 감내하면서 가장 춥다는 12월, 1월, 2월을 여러분들이 견디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 가장 추위를 많이 느낀다는 꽃샘 추위까지 3월의 꽃샘 추위까지 넘기면서 잠이 오면은 자고 있으면은 그 체포조들이 쳐들어온다면서 서로 잠을 깨워가면서 이 견디고 투쟁했던 그 어떠한 현장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8명에 의한 탄핵 심판으로 민주주의로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그 파면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자유시민들의 원한은 참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그렇다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지도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나는 죽음으로써 저항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앞장 세워서 저항운동, 자유민주주의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기다림 속에서 일단은 선곡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탄핵 정변에서 드러난 한국에 토착화된 미국으로부터 이식된 자유민주주의가 이 토착화돼가지고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것을 이번에 확인한 만큼 그 토착화 된 정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고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기독교 세력이고 또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2030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연대해서 우리 자유시민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승복을 할지라도 대기상태 5분 대기조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이 들고 일어나든 2030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든 우리가 연대해서 이 공산좌파 반란 도둑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립시다. 혹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자유파 시민들도 대기에서 벗어나서 돌격 앞으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앞에서 말했다시피 세 번째 꼭지는 뭐냐 하면은 최소한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말한 유튜브나 자유우파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무 죄가 없다 이겁니다. 서로 응원하고 희망을 보여야만이 응원을 하고 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진다 하면은 응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 8대 0으로 1회전 남은 8회전에 7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타율이 굉장히 낮은 그 팀에서 가장 타율이 낮은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아무런 힘없는 타자가 나오더라도 우리 응원은 어떻게 합니까? 뭐 나는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나이스 빠따 나이스 빠따 홈런 타자 누구누구 이렇게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5대3으로 기각될 거라고 이런 말하는 그 뜻의 내심은 이 시청자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 힘없는 타자, 타율이 1할도 안 되는 그 힘없는 타자가 나왔을 때 그 응원단장이 홈런 타자, 홈런 타자 이렇게 외친다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로 북두 시민혁명군도 이런 입장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들이대보고 또 그 가능성이 희박하지만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강의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응원했던 겁니다. 그게 왜 비난받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게임이 끝난 이후에 경기장 앞, 야구장 앞 통닭집에서 그 맥주 한 잔이나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게임을 복귀하고 내 예상대로 했으면은 이겼을 건데 혹은 내가 질 줄 알았다는 그때 투수를 교체해야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 술김에 그 안타까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그 젊은 날의 과장 혹은 근거 없는 허풍스러운 무용담일 뿐입니다. 그냥 그런 거를 통해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거고 둘이서 졌다고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패배를 한탄만 하면서 그 술을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쉬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생각하면서 모두 바다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대3을 예상했던 유튜브나 그 어떠한 패널들이 그 코인을 뜯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이런 비난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최소한 대통령이 지명한 그 어떠한 의리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는 입장에서 그들의 의리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는 유튜브나 혹은 패널들도 인간이 망각 과정에서 우리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에이 씨바 하고 욕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은 그 망각 과정에서 그것을 씻어내는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각 과정에서의 카타르시스조차 우리가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도 하지 마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껏 비난하고 자신의 예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탄을 하는 이런 이야기, 또 내가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랑, 이런 모든 일도 그 각하를 예상했던 유튜브나 패널들이 받아야 할 그 하나의 비난의 몫입니다. 뭐 그런 비난도 각오하지 않고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들의 비난조차도 여러분들은 인기가 있고 국민들이 나를 그만큼 신뢰했구나 하는 자랑의 표현이고 또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이다, 책임이다 이래 생각해서 그 비난하는 모든 국민들을 품어안고 용서를 바라면서 또 그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경기장에서 과장되게 두둔하고 7대0으로 치고 있는데 안타를 하나 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역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7대0이에요. 근데 주자가 1루에 하나 나간 그런 그 어떤 조그마한 희망으로 과장되게 두둔하는 것. 우리가 8대7로 역전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응원하고 그 북을 돋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투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각과 각하를 예상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응원장에서 있는 것처럼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서로 양쪽에서 모두 다 용서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로서 정리를 하고 미래의 투쟁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속으로 삭혀내고 통합을 위한 준비에 노력하자.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첫 시간의 마지막 꼭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국민들하고 똑같이,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 비상계엄령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서 비상계엄령은 그 법학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소급입법의 그 폐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 김영삼이 과거사 진상규명이라 하는 이런 요상한 형식을 만들어내가지고 보복성을 가진 인민재판을 통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국민들에게 비상계엄령은 곧 내란이라는 이미지를 그 머릿속에 들이부어버렸어요. 더구나 김영삼을 이렇게 조정하고 있던 야당 김대중은 자기 손에 피해를 안 묻히기 위해서 김영삼을 통해서 보복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사처럼 노벨 평화상을 탄 거 아닙니까? 그 김영삼이가 김대중의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고 또 보상을 해주고 민주화 유공자를 만들고 이런 짓을 조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를 아무리 칭찬을 해주려고 해도 이 칭찬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민주주의에서 할 수 없는 보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공화국의 그 과거사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왜 보복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소급입법이라 하는 것은 그 성격상 보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과장되고 감정적이면서 법리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입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급입법은 감정적이고 보복성을 가지기 때문에 법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형을 받아야 될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게 그게 소급입법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지금 현재 비상계엄령은 완전히 뭡니까? 내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례가 비상계엄령은 내란이다. 딱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헌법에서 비상계엄령이라는 거를 삭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면은 비상계엄령 이꼬로 내란이라 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할 것 같으면 헌법에서 비상계엄령을 삭제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소급입법이라 하는 거는 그 법리, 법학의 기본적인 논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감정적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로서 지켜야 할 역사가 전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왜 비상계엄령이 내란이면은 헌법에다가 왜 그게 이어놨나 이거예요. 그 삭제시키라 이겁니다. 이것처럼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참여한 헌법재판관, 최고법률가라는 헌법재판관조차도 국민들의 일반 상식보다도 더 유치한 놈들이라 하는 것을 노출시켰다, 밝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에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비상계엄령은 왜 있는가? 북두시민혁명군은 헌법재판관과 다른 법리적 논리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북두시민혁명군도 87년 정도 그 헌법이 바뀐 뒤에 그 법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헌법을 공부를 할 때 그 입법자의 취지를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에 해석한 헌법재판관과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합니다. 87 체제의 헌법이 국회에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준 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어요. 그 지금 87 체제 헌법에 대해서.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좀 확대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을 한 거예요. 왜? 상권 분립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견제가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이 일방적이 되면은 견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준 거에 대해서 이 87 체제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회 해산권을 주지 않았는가?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도 주고 비상대권, 뭐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행정으로서 비상령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이 비상대권도 주고 국회 해산권도 두 개 다 줘버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잖아요. 그것을 정식적으로 원칙적으로 발동을 하면은 아무 그 폐단이 없는데 국회 해산권도 남발을 하고 또 비상대권도 지나치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 해산권을 비상대권에 포함시킨 것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북두시민혁명군은 비상계엄령을 해석을 하냐니까 범위는 국회 해산권까지 확대를 하는 대신에
그 쉽게 말하면 비상대권에 선포를 할 수 있는 요건 혹은 상황은 엄정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범인은 국회 해산권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권과 비상대권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엄격하게 그 요건을 정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탄핵 심판 판결의 요지를 보면은 그 국회 다수의 횡포로 국정마비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있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정식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그 어떠한 방송으로 들을 때는 그런 어떠한 뉘앙스를 가진 그 요지를 북두시민혁명군은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니까 더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를 보면은 국회 해산의 범위는 굉장히 어렵게 해석을 하고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럽니까? 쉽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현재 모든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다 하면은 그게 국회의 권한이 남발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100일이라면 석 달의 국정의 마비를 번갈아 가면서 시키는 거를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비상대권으로서 국회 해산권을 가지는 그런 어떠한 범위로서 2시간의 비상계엄령은 남발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거는 그들의 판례인 비상계엄령 이꼬르 내란이라 하는 이런 소급입법 혹은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들이댔다. 이 헌법재판관의 법리라든가 법률적인 지식이 일반 상식인보다 못하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탄핵 소추 7건, 8건의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이 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남발이 아니라고 하고 국회 해산권이 포함된 비상계엄령의 2시간, 법률적인 절차를 따른 2시간은 굉장히 남발을 했다고 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있었던 헌법재판관들은 어느 기회가 되면 사형을 시켜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도 마찬가지고 이 탄핵도 마찬가지인데 법리적인 구성이 전혀 객관성을 갖지 못하다. 설사 조금 편파적이로 하더라도 그들의 판결 요지가 논리를 갖추고 국민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논리에 비합 자기 편한 대로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이런 형편없는 그 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탄핵 심판 판결에 대한 북두시민혁명군의 그 세 단락으로 나눈 첫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슬픈 날이고 바깥에 가도왕심리라는 추적 봄비가 내리니까 참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법률을 해석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국민 저항권이라는 꼭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울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면서 탄핵에 대한 소감을 묻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일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